텔레그램에는 지인 제보방, 지인 능욕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그리고 여아방까지 있습니다. A는 어느 날 SNS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쪽 사진이 지금 야동으로 돌고 있는데요. 그가 보낸 링크를 눌렀는데 알고 보니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A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됐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가 일탈한 행동이랑 사진을 가지고 있고 네 신상 정보도 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B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트위터에서 구인 공고를 봤는데요. 모델 알바 지원하세요. 목돈 필요하신 분 위험한 일 하지 마시고 여기로 연락 주세요 라면서 나이랑 사는 지역 상관없이 월 최소 200, 최대는 800 플러스 알파까지 준다고 합니다. B는 구인 공고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A와 B는 텔레그램에서 노예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A가 주요 부위를 자해하는 영상, B가 나체로 개처럼 짖는 영상은 수천 명이 공유하게 됐고 이를 본 사람들은 성적 흥분을 느끼며 더 엽기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그 요구에 따라야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들어보셨나요? 요즘 모든 이슈가 코로나19에 흡수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들어봤지만 주목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묻히기 전에 깨시딩에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내세우는 SNS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웹하드, 타 SNS 그리고 커뮤니티에 있던 성착취를 일삼던 사람들의 수요를 이 텔레그램이 흡수하게 됩니다. 텔레그램 속에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는 채팅방은 약 80여 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중복 가능성을 포함해서 27만 명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성착취물이나 피해 여성은 셀 수도 없고요. 놀랍게도 피해 여성 중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피해 여성 한 명에게 수십 개의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요.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성착취를 일삼았는지 우리가 함께 분노를 장전하고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렸어요. 이게 텔레그램 성착취의 시초라고 불리는데요.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갓갓입니다. 이 갓갓은 트위터에서 일탈계를 운영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협박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뜯어낸 영상을 미리 보기 형식으로 1번방에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더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더 보고 싶은 사람은 상품권 같은 걸로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면 갓갓은 2번방의 링크를 그 사람한테 줍니다. 2번방에서 착취물을 보고 더 보고 싶은 사람은 또 돈을 지불하면 되죠. 그러면 3번방의 링크를 받습니다. 이렇게 1번방부터 8번방까지 N번방이 탄생하는 거죠. 이 N번방에 올라온 영상들은 채팅방이 폭파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올라간 뒤로 카피방이라고 불리는 다른 방들에 똑같이 혹은 재가공한 상태에서 또 공유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단순한 음란물 촬영 강요 수준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여성에게 인분을 먹게 하기도 해요. 이런 N번방을 주도했던 갓갓이 2019년 9월에 자취를 감추고 N번방과 함께 박사방이 유행을 합니다. 이 박사라는 인물은 성착취물로 인해서 정기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척하면서 그 여성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영상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뜯어낸 영상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대가로는 거래 흔적이 남지 않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죠. 박사는 성착취물의 등급을 20만 원, 60만 원, 150만 원짜리 방으로 나눠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가의 박사방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렴한 방 혹은 일반 방에서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을 홍보하는 소설이나 아니면 피해 여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해요. 피해자들의 얼굴, 이름, 나이, 사는 곳, 학교나 직장까지 모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들은 실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찍힌 강간 영상, 성폭행 영상은 즉시 텔레그램에 공유되고요.
피해자 스스로가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텔레그램 채팅방 참여자들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꼭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또 다른 자료를 올려야만 그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텔레그램에는 지인 제보방, 지인 능욕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 채팅 참여자들의 지인, 친구, 전 여자친구 혹은 가족까지 이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는 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본인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일반 SNS 프로필에서 그대로 사진을 따와서 올리고 개인정보까지 함께 올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공유해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그리고 여아방까지 있습니다. 사실 갓갓과 박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들이 자취를 감추더라도 성노예 동영상, 성착취물을 원하는 평범한 관전자들이 여전히 링크를 구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착취물 수요자, 소비자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유포하는 사람과 똑같이 공범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착취 범죄는 텔레그램이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무대를 옮겨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국제공조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66명의 가해자들이 잡히기도 하고 또 박사라고 추정되는 인물도 경찰에 잡혔고 지금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와중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방은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이 사건을 방송사 메인 뉴스에서 다룬 건은 오로지 4건밖에 없습니다. JTBC에서 2건, MBC와 SBS 각각 1건, 총 4건이고요. 나머지 KBS, MBN, 채널A, TV조선은 단 1건도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또 지난 3월 5일에는 텔레그램 속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법 재개정 요구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성착취라 해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겠죠. 한 가지 희망적인 건 한겨레에서 텔레그램 엠번방 기획 보도가 있은 이후 텔레그램 속의 가해자들 몇 명이 탈퇴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수사기관과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에 이 문제를 계속 다뤄달라고 하고 수사기관에 이잡듯이 수사하라고 하고 또 대법원에 양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이 끔찍한 정말 쓰레기 같은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영상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 혹시 성착취 피해자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자기 비난하지 마시고 여기로 연락주세요. 언론이 텔레그램 성착취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일요일 밤 9시 40분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본방사수 해주세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이 이렇게 유행하는 건 우리나라. 다른 데는 텔레그램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아.